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MFI 지표의 20과 80 기준선 그리고 박스권 활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FI 지표의 주가 추세와 다이버전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림은 스퀘어의 차트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럼 하단의 MFI 보조 차트를 볼까요? 타원형의 빨간색 1번을 보시면 MFI 차트가 과매도 구간을 W자형으로 만들었기에 상승 추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원형의 빨간색 2번과 3번을 보시면 주가는 상승 추세로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MFI 차트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과매수 구간을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MFI 지표가 기준선인 50 이상에서 움직인다면 시장 내 자금이 유입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테슬라의 차트를 인용하였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주가는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반해 MFI 지표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되며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의 실제 차트를 보면 주가는 하락하며 저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MFI 지표는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하락세 속에서도 매수세가 점차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주가는 추세를 반전시켜 강한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바닥에서 용기 있게 진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구간이며 이후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간 보유했을 경우 수익률은 몇 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표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정리하자면 MFI 지표가 저점을 높이고 있는 반면 주가는 하락 저점을 낮추고 있을 경우에는 이는 하락 추세의 악화와 상승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실전에서는 이처럼 가격과 지표의 괴리 현상을 읽는 훈련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도 테슬라의 차트를 인용하였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MFI 지표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되며 상승 추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의 예시는 테슬라의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연달아 갱신했지만 MFI 지표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거래량과 매수 압력의 뒷받침 없이 주가만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MFI 지표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의 3분의 1 구간을 보시면 MFI 지표는 고점을 낮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보조지표는 참고 도구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술적 지표는 가능성을 말해줄 뿐 확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는 추세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주가의 흐름, 거래량, 시장 흐름 등 다양한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결론: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MFI 지표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MFI 지표가 2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상승 추세를 전제로 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락 추세에서는
MFI 지표가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보통 추세를 따라 하락하게 되므로 진입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 지표인 만큼 MFI 지표와 OBV 같은 거래량 기반 지표 등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 매매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호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매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MFI 지표의 주가 추세와 다이버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MF 보조 지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네잎클로버